자, 오늘 수업은 크리스마스 선물 공부해보자.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찾아서 설명해봐. 백자로 설명하면 된다. 1달러 87센트 이것이 전부다. 그중 60센트는 잔돈이다. 이 잔돈은 물건값을 깎고 깍쟁이라는 핀잔을 받으며 얼굴이 붉어지면서까지 식료품점, 야채가게, 정육점에서 매번 1페니 또는 2페니씩 모은 것이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지만 역시 1달러 87센트였다. 그러나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할 수 없이 허름한 작은 침대로 뛰어들어 혼잣말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델라는 침대에 뛰어들어 불평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은 눈물, 콧노랫소리, 웃음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인생은 콧노래가 최고라는 교훈을 배운다. 즐거움이지? 그녀는 불평이 점차 흥얼거리는 노래로 바뀌는 동안 방을 들여다보았다. 가구가 딸린 아파트에서 임대료는 주당 8달러였다. 이 집은 너무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관리가 잘못되면 금세 허름한 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 아래 현관에는 항상 빈 우편함이 있었고 뭔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버튼도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는 문표도 있었다.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살림이 풍부하고 산들바람에 반짝이는 시기였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일주일에 30달러였다. 그러나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이제 20달러로 희미해져 글자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 알파벳 D자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항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는 아내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여졌다. 그녀는 창문 옆에 서서 뒤뜰에 있는 회색 벽을 걷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짐의 선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돈은 1달러 87센트였다. 몇 개월 동안 모은 것이다. 일주일에 20달러로는 방법이 없다. 지출은 항상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과했다. 그녀는 행복감에 푹 빠져서 남편에게 무엇을 줄지 궁리했다. 좋고 새롭고 진실한 선물은 무엇일까? 그녀는 짐이 갖고 있으면 기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다. 자,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 정리해보자. 백자로 정리하면 된다. 설명하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은 5분이야. 밤에 창문과 창문 사이에 흐름한 거울이 있었다. 집세 주 8달러짜리 아파트에 20달러를 버는데 한 주에 주 8달러 하면 거의 40%가 집세네. 거울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매우 야윈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직으로 날씬한 모양을 거울을 보고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벨라는 그녀가 몸이 야인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울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나 20분 동안 조용히 생각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머리카락을 풀고 가능한 한 길게 어깨 아래로 풀어내렸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두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다. 하나는 짐이 남편이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다.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다. 솔로몬 왕의 왕비 시바가 낮은 벽을 사이에 두고 옆에 있는 집에 산다면 델라는 항상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여왕의 보석과 타고난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델라의 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보다. 그치? 현타미처럼 지하실에 보물이 있던 솔로몬 왕이 우리 집의 관리인이라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시계를 꺼내 보여주어 왕이 욕심을 느끼며 수염을 쓰다듬는 모습을 계속 보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시계가 좋았나 보다.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카락이 황금빛 폭포처럼 빛나며 그녀의 주위에 멋지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허리 아래까지 다 마치 옷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머리카락을 다시 올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히 앉아 낡은 레드카펫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낡은 갈색 재킷을 입고 낡은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치마를 날리듯이 빠르게 눈을 번쩍이고 집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 거리를 향했다. 그녀가 멈춘 가게는 이런 간판이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미용점. 다양한 미용 및 헤어 제품 지급. 한 번에 가게로 뛰어들었던 델라는 숨을 가쁘게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소프론이라는 이름과 달리 통통하고 흰 피부의 마담은 그녀를 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머리칼도 사시나요? 네,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담이 이렇게 말했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다. 머리를 풀려는 모양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찾아서 설명해봐. 자, 세 번째 이야기다. 머리를 풀자 황금빛 폭포가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20달러 정도는 가능할 것 같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델라가 말했다. 다음 2시간은 행복의 날개를 타고 흘러갔다. 이 쓸데없는 은혜가 필요 없다면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여러 상점을 모두 빠짐없이 다녔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발견했다. 실제로 그것은 짐을 위해 맞춰 놓은 것처럼 보였다. 다른 가게에는 없었다. 그녀는 상점이라고 하는 상점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살펴보았다. 백금으로 된 시계줄로 단순하고 깔끔한 장식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실질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남편의 시계에 딱 맞는 시계줄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짐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게와 가치, 그것은 사람과 물건에 모두 해당되는 말이다. 21달러를 지불한 후 그녀는 82센트를 걷고 집으로 향했다. 시계에 이 시계줄을 채우면 짐은 친구 앞에서 시간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시계였지만 너무 낡고 오래된 가죽분으로 된 시계줄 때문에 남편은 몰래 꺼내보곤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델라의 황홀한 느낌은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머리를 다듬기 위해 머리 손질용 아이론을 꺼내고 짧은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짧은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어 장난꾸러기 어린 학생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동안 자세히 봤다. 짐이 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내가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 소녀와 같다고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을 달구어 폭찹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짐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델라는 두 손으로 줄을 집어 들고 우편물이 항상 들어오는 문 근처의 탁자 모퉁이에 앉았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기도를 올렸다. 자, 누군가를 이해하는 모습을 찾아 백자로 정리한다.
자, 다 했지?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린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갔다. 문은 이미 닫혔다. 그는 창백하고 매우 힘들어 보였다. 그는 가장 노릇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는 새 코트와 장갑도 필요했다. 집으로 들어온 짐은 메추리새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 않고 멈췄다. 그의 시선은 델라를 향해 멈췄다. 그 눈빛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의 눈빛. 그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분노, 놀람, 불만 또는 두려움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델라는 주택에서 일어나 그에게 갔다. 짐,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매우 빨리 자라요. 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머리카락을 잘라 선물을 샀소? 그는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델라는 말했다. 짐은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방을 둘러보았다. 머리카락이 없단 말이오? 델라는 말했다. 짐, 저녁을 준비할까요? 짐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처럼 일어나더니 델라를 조용히 껴안았다. 그리고 짐은 코트 주머니에서 선물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자, 여기까지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부분을 찾아서 인용하면서 설명해봐. 백자로. 시간은 5분이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다. 짐은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자르더라도 나는 정말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저 선물을 꺼내보면 내가 왜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녀는 빠른 놀림으로 줄과 포장지를 풀었다. 그리고 기뻐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손에는 머리핀이 있었다. 델라가 오랫동안 브로드웨이 쇼케이스에서 갖고 싶었던 위쪽과 오른쪽에 머리 장식이 달린 머리핀이었다. 그것은 예쁘게 가장자리에 보석이 있었고 지금 사라진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에 꽂으면 잘 어울릴 완벽한 색상이었다. 자,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꿈꾸는 듯한 미소로 말했다. 짐, 나는 머리가 빨리 자라요. 그런 다음 델라는 작은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신나게 외쳤다. 이집트 읽어보자. 짐은 아직 선물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똑바로 그의 손바닥 위에 놓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백금이 번쩍이는 회색 줄은 그녀의 맑은 영혼의 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때요? 멋지지요? 이걸 구하려고 온통 거리 상점을 모두 다녔어요. 이제 다 떨어져 그것을 다시 얻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예요. 시계줄을 채운 당신의 시계를 보고 싶어요. 자, 꺼내는 대신
양팔을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워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자, 우리 저녁이나 같이 만듭시다. 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대화를 찾아, 내용을 찾아 백자로 설명해보자. 오픈이지? 세 줄로 정리하면 돼. 자, 시간은 5분이다. 자, 이번 시간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부했다. 우리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내용 잘 기억하도록 하자.